자, 그럼 103페이지, 그지? 103페이지 보면 11번, 그 기한이 이걸 갖는 자. 사용대차, 무상이죠, 그지?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똑같은데, 유상이면 무슨 차? 임대차. 무상이면 무슨 대차? 사용대차인데, 사용대차에서는 누구한테 이익이 있다? 차주. 그 다음, 임대차에서는 뭐, 양쪽 모두, 임대인, 임차인 모두. 그래서 어쨌든 임차인에게도 있다. 무상임치에서는 아까 맡기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노? 임치인, 그지? 그지? 임치인은 아까 무슨 자라는 말 쓴다? 채권자. 그럼 수치는 나중에 돌려줘야 될 무슨 자? 채무자, 그지? 그래서 디귿 X, 그지? 리얼 이자 없다, 뭐, 차주. 이자가 있다, 차주, 대주 모두, 그지? 그래서 어쨌든 기한이 이걸 갖는 자는 어느 거? 기영, 니은, 리얼, 미음, 그지? 다 되는 거지. 4개. 디귿만 안 되고, 그지? 그래서 유상이면 무조건 무슨 쪽? 양쪽. 무상이면 한쪽, 그지? 자, 그 다음 12번 갑니다. 틀린 것. (1번) 조건 성취로 불이익받을 당사자가 끊고 뭐 받을 당사자가? 불이익받을 당사자가 하니까 조건 성취에 반하여 신의 성취를 반하여 조건이 뭐 성취를 뭐 한때 방해한때 불이익받으니까 방해한때 상대방 조건 뭐 된 것으로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걸 무슨 어제? 성취 어제. 언제 성취? 에? 조심해야 된다. 방해한 때 성취된 거로 보는 게 아니라 뭐가 없었더라면 방해가 없었더라면 성취되었으리라 뭐 추산되는 시점. 1번 꼭 기억해야 된다. 뭐가 없었더라면 방해가 없었더라면 뭐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 방해한 때 성취된 거로 본다 하면 틀린다. 성취 어제 가지고 잘 내고 그 다음에 경우 끊고 해저조건의 경우는 이미 성취하면 성취는 뭐로 바꾸고 기성 하면 뭐 해기무 이렇게 한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2번. 그 다음 3번은 경우 끊고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데 이건 뭐 불능 무슨 뭐 정불무. 그 다음 4번 기한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누구 이거로 채무자 이익 추정 조심해야 된다. 기한이 이익은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이익을 뭐 하지 못한다? 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런 무상인 경우는 기한 이익 포기는 뭐냐면 아까 물건 맡겼잖아요, 그지? 누구한테 기한 이익이 있댔노? 임치인. 그럼 철수 엄마가 슈퍼 아줌마한테 아줌마 6시까지 좀 맡아주세요 하니까 그 슈퍼 아줌마가 그럼 6시까지 맡아드릴 테니 갔다 오세요 했더니 근데 볼 일이 빨리 끝났단 말이지. 그래서 한 5시 돼서 미리 찾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기한이 이거 뭐란다? 포기라는 말 쓴다. 그러면 아까 좀 무이자 소비대차에서는 올해 말까지 돈 갚아라. 누구한테 기한이 이익이 있다? 채무자. 근데 갑자기 10월 달에 돈이 생겼다. 미리 갚는 거, 그걸 기한 이익을 뭐란다? 포기. 그지? 그래서 무상인 경우는 기한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근데 유상인 경우는 상대방이 손해를 뭐하고서 배상하고서 포기. 그럼 여러분 은행에서도 마찬가지죠. 3년 만기 1억을 빌렸는데 3년 만기 일시상환. 무슨 만기? 3년 만기 일시상환 하기로 했단 말이지. 이자만 달달이 내고. 근데 갑자기 2년 돼가지고 돈을 갚으려고 하면은 은행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하면서 뭐 중도 상환 수수료 그거는 다른 말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이다 하고 기한이 이걸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유상인 경우는 뭐를 손해를 뭐하고서 배상하고서 그지? 그럼 무상인 경우는 포기하더라도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원칙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1번 뭐 1번은 우리 시험하고 관계없다. 뭐 권리 능력 언제로 보는가 그제 뭐 필요 없고 2번은 꼭 기억해야 된다. 2번
아까 격제의 승낙은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 그러니까 만약에 1번 모르는 거잖아요. 1번은 모르는 거잖아, 그지? 답이다, 답이 아니다. 답이 아니다. 무조건 학원에서 안 배웠는데 막 나왔잖아요. 그럼 그건 뭐가 아니다? 답이 아니다. 그럼 2번은, 여러분, 2번은 승낙은, 아까 격제인 승낙은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 그지? 했을 때 하는데, 근데 도달하면 빨리 성립시키기 위해서 발신주의를 취한다 했잖아, 그지? 근데 기간 안에 들어가면 관계없고, 기간 안에 못 들어가면 효력 발생했던 거, 있었던 거 없다. 무슨 조건? 해제 조건, 그지? 그래서 승낙기간 내에 부도달을 무슨 조건? 해제 조건에 발신해서 효력이 생긴다는 게 뭐다? 다수설. 그 다음에 뭐 공탁 뭐 이것도 시험 문제 안 나온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4번 갑니다. 아까 했죠. 그 해제해지는 원칙 조건 기한 붙인다 못 붙인다? 못 붙인다. 근데 뭐 하면서 최고하면서 다시 뭐 하면서 최고하면서 그 기간 안에 뭐 안 하면 이행 안 하면 당연히 해제된 거로 하겠다 하면 뭐 하겠다잖아요. 무슨 조건? 정지 조건, 그지? 됐습니까? 해제 조건부가 아니고 무슨 조건부? 정지 조건부 해제 의사표시로 그대로 뭐다? 유효. 이렇게. 그럼 그 기간 안에 이행 안 하면 당연히 해제한 거로 하겠다. 다시 뭐 하겠다? 하겠다. 무슨 조건? 정지 조건. 그지? 그런 거 꼭 기억. 그 다음 보증금 반환 청구는 종료 시에 반대 깔 것 까고 돌려준다. 준다 하잖아요. 무슨 다? 준다. 깔 것 까고 돌려준다. 무슨 조건? 정지 조건. 이렇게 해야지, 그지?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2번. 원래 이게 2번, 이게 원래 이 문제가 아닌데, 이거 다른 거, 다른 책, 이게 지금 바꿔놓은 건데, 원래 이게 사법시험 문제 나온 거다. 언제? 사법시험. 자, 잘 봐라. A는, 다시 문은, A는 누가? B가. 사람이, 보통 갑이 을에게고, 물건이 A가 B인데, 요거는 거꾸로, 뭐, A가 B에게. 됐습니까? 뭐, A는 뭐가? B가. 그지? 주어 2개 나왔잖아요. 미치겠죠? 그럴 때는 가로에 주어 2개 나오면 무조건 가로. 어디 가로? B가 가로 열고, B부터 한다. 무슨가? B가 A 소유 갑 건물을 1년 내에 1억 원 이상의 뭐 주면, 팔아주면, 됐습니까? 팔아주면, 가로 닫고, 다시, B가 A의 뭐, 갑 건물을, 됐으면 B가 A 소유의 뭐, 갑 건물을 얼마에 팔아주면, 1억에 팔아주면, 가로 닫고, 그럼 가로 밖으로 나가지. A는 자기 소유, 누구 건물을, 을 건물을 뭐 하겠다? 정려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A는 그럼 건물이 지금 몇 개 있노? 2개. 갑과 을. 갑 건물을 뭐 해주면, 팔아주면 뭐, 그 대가로 뭐를 주겠다? 을 건물을 뭐 하겠다? 정려 주겠다. 하는 계약을 뭐 했다? 체결하였다. 그러면, 자, 1억 원 이상에 팔 수 있는, 팔아주면 주겠다. 뭐? 팔아주면, 자, 뭐 주면? 팔아주면 주겠다인데, 이게 조건입니까? 기한입니까? 1년 내니까, 그렇지. 추가합격. 그게 중요하다. 뭐 내에? 1년 내에 하니까 뭐다? 조건인데, 면 주겠다. 무슨 조건? 빨리. 정지 조건. 그렇게 한다. 거기에 핵심 단어는 무슨 내에? 1년 내에 팔아주면 주겠다. 무슨 조건? 정지 조건. 무슨 조건? 정지 조건. 아까 시정 뭐 할 수 있다? 가등기 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자, 그래서 1번 갑니다. 1억 원 이상 팔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됐으면 A의 과실로 을 건물이 뭐 된 경우? 소실된 경우. 그럼 나중에 주기로 한 뭐 을 건물이 불탔단 말이지. A의 잘못으로. 그럼 B가 몇 년 내에? 1년 내에 1억 원 이상은 뭐 하면? 팔면 A는 B에게 무슨 배상? 손해배상. 지금 이제 을 건물 못 주잖아요. 이미 불나가지고 없어졌으니까 무슨 배상? 손해배상. 계약을 할 때 이미 갑 건물이 소실된 경우, 자, A를 뭐, 갑 건물을 뭐,
팔아주면 을건물 주겠다 했잖아. 그지? 갑건물이 뭐 전에 계약 전에 이미 소실된 경우 하면 이건 무슨적 불능, 원시적 불능, 무효. 무슨적 불능, 원시적 불능, 무효. 그 다음 B는 갑건물을 얼마에 1억 원 이상이 팔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을건물, 그럼 만약 팔아주면 을건물 받기라는 을건물에 대해서 무슨 등기? 가등기. 여기는 자기의 권리를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등기? 가등기. 정확하게 하면 가등기해 줄 걸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되겠습니까? 예. 그럼 B가 1년 내에 갑건물을 얼마에 1억 원에 살 사람을 모았는데 찾았는데 끊고, 그러면 B가 지금 1억 원에 살 사람을 찾았는데 이미 누가 A는 그 갑건물을 얼마에 9천만 원에 팔았다. 이런 경우는 뭐는 B는 A에 대하여 을건물 소유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소유권 주장이라기보다는 을건물을 뭐 해달라고?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는 4번을 뭐라노? 4번을 제목 붙여라. 조건 성취어제. 무슨 어제? 성취어제. 얼마에 팔 사람을 찾았는데 1억 원에 팔 사람을 찾았는데 이미 9천에 다른 사람에게 했다? 팔았다. 그건 조건 성취를 방해하면 조건이 뭐 된 거로? 성취된 것으로. 조건 성취어제. 다시 3번은 무슨 등기할 수 있고 가등기할 수 있고, 4번은 무슨 성취어제? 조건 성취어제. 5번 B가 1년 내에 갑건물 1억 원에 판 경우 끊고, 정년은 언제부터?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며, 그까지 맞죠? 자기가 뭐 했을 때? 팔았을 때부터 이제 을건물 받을 수 있잖아. 그지? 얼마에 팔았으면 1억 원에 팔았으면 이제 을건물 받을 수 있잖아. 있다 없다? 있다. 언제? 판 그때부터. 맞습니까? 예. 근데 당사 특약에서 효력을 소급해서 발생시킬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그래서 조건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소급하지 않는다. 근데 아까 뭐로써 특약으로서 소급시킬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근데 기한은 절대로 소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는 거 그거 꼭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 물건 들어갑니다. 자, 물건에 관해서 맞는 것을 고르면, 자, 집합물의 경우는 무슨 물의 경우? 일정한 지정을 통해서 특정할 수 있는, 자, 뭐 할 수 있는 때? 특정할 수 있는데 집합물 전부를 하나의 물건으로 어떻게 한다? 인정한다. 원칙적으로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집합물은 원래는 아닌데 그걸 여러분 공장재단저당법 금방 뭐랬노? 공장재단저당법, 광업재단저당법 이런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그 집합물 전체를 한 개의 물건으로 해서 처분하거나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재단저당법? 공장재단저당법, 광업재단저당법 이런 거는 집합물을 일정한 지정을 통해서 특정할 수 있으면 집합물을 하나의 물건으로 해서 처분하거나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항상 온천, 물은 토지 일부, 다시 물, 토지 일부, 물은 따로 권리의 대상으로 토지 소유권과 운명을 어떻게 하고? 같이 하고, 온천권은 따로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없다! 되겠습니까? 뭐 일부? 토지 일부. 그래서 온천권은 권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토지와는 독립한 물건으로 다뤄지는 게 아니라 토지 무슨 부? 일부. 횟집으로 사용하는 점포 건물에 붙어 생산을 보완하기 신축인 수족관 건물은 무슨 관 건물은? 수족관 건물은 무슨 물에 해당한다? 종물하고, 그러면 물건이 주물과 종물은 독립한 물건이거든. 그러면 결국 주물과 종물은 물건 몇 개? 2개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 종물에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는데 설정 전후 불문하고 미친다 원칙. 다시 설정 불문하고 어떻게 한다? 설정 전에 부합한 건 당연히 미치고 설정 이후에 부합한 물건에도 어떻게 한다? 미치는데, 근데 또 종물은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종물에 관한 거는 원칙적 종물은 뭐의 처분에 따른다? 주물. 근데 종물 이론은
가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래서 특약으로 뭐 주물만 매매하고 종물은 매매하지 않는다 하는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결국 저당권도 주물에만 미치고 종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하는 특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꼭 기억합니다. 종물은 독립한 물건. 그럼 주물 종물 하면 물건 몇 개? 2개. 그거 꼭 기억한다. 그지? 그래서 후에는 미치지 않는다가 아니고 원칙 어떻게 한다? 미친다. 그래서 맞는 것은 어느 거? 기역과 디귿. 됐습니까? 예. 기역과 뭐? 디귿. 그지? 뭐 문제 만들다가 미음까지 있는데, 그지? 뭐 미음은 날려붙는 것 같다. 그래서 일단 맞는 거는 어느 거? 어느 거? 기역과 디귿. 그지? 리얼은 틀렸다. 원칙은 어떻게 한다? 원칙은 어떻게 한다? 미친다. 근데 특약으로 미치지 않는다 할 수 있다. 그럼 특별한 말이 없으면 원칙이거든. 그럼 미치지 않는다 하면 OX? X. 그치? 자, 그 다음 2번 갑니다. 물건. 틀린 거. 토지 일부. 토지 일부. 무슨 일부? 다른 말로 고쳐라. 부동산 일부. 100평 중에 몇 평? 40평. 점유 취득세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한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무슨 행위에서? 구분 행위에서 독립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핵심 단어 구분 행위. 그지? 그러면 여러분 집합 건물인지 즉 구분 소유인지 다가구인지 언제? 신축 시에 무슨 행위? 늑자 무슨 행위? 구분 행위 있으면 뭐 없이? 등기 없이 구분 소유. 신축 시에는 맞습니까? 예. 그걸 무슨 행위? 구분 행위. 그지? 그 다음 미분리 과실은 무슨 방법? 명인방법 하면 따로 매매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여러분 농작물도 마찬가지죠. 저 대관령에는 고냉지. 그지? 배추 이런 거 무슨 떼기? 밭떼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그 농작물은 위적법 가리지 않고 누구? 경작자인데 이제 그걸 매매해서 무슨 권 이전? 소유권 이전 하려면 무슨 방법을 갖춰야? 명인방법 갖췄을 때 소유권 이전한다. 이게? 그럼 미분리 과실도 무슨 방법을 갖추면?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무슨 또로? 별도로 다른 사람이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토지와 별개 분리된 수목. 분리된 수목은 됐습니까? 분리된 수목은 뭐로서? 동산으로서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그 다음에 농작물 처음 취득은 뭐 없이 명인방법 없이 무슨 자 무조건 누가? 경작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경작한 경우 끊고 뭐 무슨 방법 안 갖춰도 명인방법 안 갖춰도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근데 이제 처분하는 경우는 만약에 그럼 갑 토지에 누가 을이 농작물을 해가지고 누가 농작물은 누구 소유자? 을. 그럼 을이 그 농작물을 병에게 처분하려면 무슨 방법을 갖춰야? 명인방법을 갖춰야 된다. 됐습니까? 처음에 취득할 때는 무슨 방법 없이 명인방법 없이 누구? 경작자. 무슨 자? 경작. 그럼 이걸 해가지고 농작물을 뭐 하려면은 처분하려면 무슨 방법을 갖춰야? 명인방법. 되겠습니까? 예, 그럼 처음에 취득은 무슨 방법 없이? 명인방법 없이. 그지? 그래서 5번은 틀린 게 무슨 방법을 갖춰야? 명인방법을 갖춰야. 그게 틀렸다. 자, 3번 갑니다. 그러면 뭐 3번, 1번. 물건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절대권. 채권은 무슨 직? 오직 계약한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게 무슨 권? 상대권. 물건은 무슨 성이 있고 배타성이 있고 채권은 오직 계약한 사람에게 행위를 청구하는 걸 내고 나오는 건 무슨 성이 없다? 배타성이 없다. 채권은 오직 계약한 사람 오직 계약한 사람의 행위를 객체로 하지만 물건은 물건을 뭐로? 객체. 물건은 법률 또는 무슨 법?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으나 이거를 물건 법정주의란 말을 쓴다. 물건 법정주의 하면 딱 4개. 종류와 내용. 다시
종류와 내용 어디에? 법률 또는 관습법에 있는 것만 인정한다. 어디에 있는 것만 인정한다? 있는 것만 인정하고, 그래서 물건의 종류와 내용에서 새로운 합이 나오면 OX, X, 그지? 그러나 채권은 그러하지 않고 무슨 자유? 계약 자유, 무슨 없게? 자유롭게 얼마든지 정할 수 있다. 그래서 물건은 딱 정해져 있다. 어디에? 빨리 법률 또는 관습법에 있는 것만. 종류와 내용. 그럼 물건은 그래서 무슨 규정? 가인규정성. 채권은 무슨 성? 임의규정성. 이렇게 뒤바뀌었다.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5번. 자, 갑니다. 4번. 그 다음에 여러분, 임차인은 채권이잖아요. 물건적 청구는 물건자라야 물건적 청구를 인정하거든. 그러면 임차인은 자기는 직접 안 되고 임대인을 뭐해요? 대위해서. 그치? 1번. 임차인은 침해자에서 소유자인 임대인의 물건적 청구를 뭐 할 수 있다? 대위. 직접 하려면 점유권을 가지고 직접. 뭐를 가지고? 점유권을 가지고는 직접이지만 요 물건적 청구 나오면 임대인을 뭐하여? 대위하여. 그 다음 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등기된 임차인 하면은 그건 또 직접 예외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게 판례입니다. 무슨 요건을 갖추거나? 대항력을 갖추거나 뭐 돼 있는 등기된 임차인은 직접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염려가 있는 자 하면 예방이잖아요. 핵심 단어 또는 침해할 가능성, 염려가 있는 자 예방과 무슨 께? 함께가 아니고 뭐 빨리 또는 이나 선택적으로 와가 와야 된다. 다시 뭐 또는 이나 선택적으로 해야 되고 무슨 께? 및 그리고 함께 병존적으로 이런 거 오면 안 된다. 둘 중에 몇 개? 한 개. 그 다음 3번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로 인도로 효력이 생기고 동일 물위의 성질 범위의 순위가 같은 물건은 동시에 성립하지 못한다. 핵심 단어 찾아라. 어? 에? 같은이 핵심이다. 같은 동시에 성립할 수 없고 다른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금방 뭐랬노? 같은 동시에 성립할 수 없고 다른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핵심 단어는 같은이다. 무슨 뜻? 같은. 같은 동시에 성립할 수 없고 다른 하면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그럼 그 같은 다른 그게 핵심이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 등기된 임차권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등기되어 있으면 아까 물건적 청구권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방해 제거. 원칙은 누구를 대위하여? 임대인. 근데 등기되어 있거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 자, 갑니다. 5번 갑니다. 1번 물건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무슨 성? 절대성. 2번 현존하지 않는 물건 성립할 수 없답니다. 자, 여러분 꼭 조심해야 될 게 물건은 무슨 시에? 성립시다. 물건은 무슨 시에? 성립시에 특정 현존 무슨 성? 독립성이 있어요. 됐습니까? 물건은 무슨 시에? 성립시. 그럼 채권 하면은 무슨 건? 채권은 항상 무슨 시? 이행시까지. 네? 확정 가능. 되겠습니까? 요 채권은 무슨 내에? 장래. 그래서 여러분 잘 내는 게 타인 소유 물건의 매매. 요거 타인 소유 물건의 매매. 현존하지 않는 물건의 매매. 현존하지 않는 물건의 매매. 물건의 매매. 그대로마다 유효. 됐습니까? 예. 물건 나오면 무슨 시에? 성립시에. 채권 하면 무슨 시? 이행시. 요런 거, 그지? 잘 해야 되는데 항상 잘 나오거든. 그럼 여러분, 당사자, 갑과 을. 저번에 좀 갑과 을, 당사자, 무슨 행위시? 법률행위시. 무조건, 무슨 행위시? 법률행위시. 다른 말로,
계약시, 그지? 제3자 무슨 관계가 생겼을 때? 이해관계가 생겼을 때. 원래 이게 규칙이다. 대리에서는 무조건 무슨 행위시? 대리행위시. 뒤에 알았다 하면 선의하기. 선의 무슨 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행위시, 그지? 항상 맞습니까? 뭐 대리에서는 무슨 시? 대리행위시. 대리에서는 무조건 대리에서는 무슨 행위시? 대리행위시. 대리행위시, 그지? 그 다음에 또 대리에서는 하자 누구를 기준하고? 대리인. 근데 본인을 기준하는 거 궁박과 중요 부분의 차고에서 뭐 중요한 부분은 누구를 기준한다? 본인. 무슨 박과? 궁박과. 그치? 대리에서 막 그런 거 있죠. 또 점유는 무슨 계시시? 점유계시시. 그지? 점유계시. 점유 5개.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관실. 다시 뭐?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관실. 언제를 기준으로? 점유계시시. 나중에 알았다 선의하기. 선의. 그치? 나중에 하는 건 별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지? 그 다음에 소송, 돈, 확정됐다. 언제? 제소시. 확정된 때부터다. 되겠습니까? 왜냐면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 소송 촉치면 옛날에는 2할 4푼이었거든. 하면 언제? 언제? 제소시. 이자 얼마 붙여서 2할 4푼. 지금은 이제 그걸 내려가지고 2할. 무슨 할? 2할. 2할이 뭐 몇 퍼센트고? 20%는 붙여서 돌려줘야 되거든. 언제부터? 제소시부터. 됐습니까? 예. 그래야 질 사람은 빨리 어떻게? 손들지. 안 그러면 만약에 한 줄돈이 한 1조 정도 된다 하면은 무슨 질질 끄는 거지. 3년만 질질 끌어도 이자만 해도 엄청난 돈이잖아요. 됐습니까? 질질 끈단 말이지. 그래서 항상 만약 질질 끌었다 그러면 확정됐다. 언제부터? 제소시부터 뭐를 붙여서? 이자 얼마? 20%. 그지? 그래서 무조건 돈. 그럼 만약에 우리 차임 됐습니까? 차임이 만약에 차임에 다툼이 있어가지고 확정됐다. 언제부터 차임 올려준다? 올려주세요. 못 올려줘요 해가지고 못 올려줘는 안 되고 올려주세요 하면 정감 청구권은 형성권 올려주세요 깎아주세요 깎아줘야 되는 금액은 다툰단 말이에요. 금액은 합의가 되면 되는데 합의가 안 됐다. 그러면 만약에 소송 제기했다. 언제부터? 청구시로 뭐해서 소급해서도 항상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돈 언제? 제소시부터. 뭐부터? 제소시부터. 재판 청구시로 뭐해서 소급해서 이걸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뭐를 붙여서 이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게 이제 규칙이다 이게. 그 다음 5번. 그래서 누구에게는 주는 절대성. 그 다음에 승립시에 뭐하지 않는다? 현존하지 않는다. 물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시에? 승립시에 특정 현존 무슨 성? 독립성. 그지? 그래서 2번 틀리고 아까 있죠. 물건은 법률 또는 간섭법에 딱 정해져 있다. 있는 것만 인정한다. 그래서 당사자가 협의로 뭐 새로운 종류 새로운 내용에 대한 합의하면 유효 무효? 무효. 그럼 여기서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 무슨 적?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하고 명령 조례 규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어디에서 제정한?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하고 뭐 명령 조례 규칙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지? 그 다음에 물권법 법원으로서 법률 또는 관습법과의 관계에서 신법이 우선한다는 견해가 뭐 그런 거 별 볼 일 없고 이런 거 사법시험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 물권은 일반적으로 뭐에 우선한다? 채권. 항상 채권에 우선한다 하면 OX, X. 그지? 그럼 특별법. 그지? 우리 근로기준법 임금채권이죠. 임금. 근로기준법의 임금 채권과 그 다음에 주택에서 소액보전금 중 뭐 일정의 모든 물건보다 무슨 먼저 우선하는 거지. 그런 경우는
채권이 물건보다 우선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법? 특별법. 그치? 그런 거 기억한다. 6번 갑니다. 특질. 가장 타당하지 않는 것. 그래서 배타성은 여러분 보죠. 물건은 어떤 게 물건이냐면은 여러분 물건은 사람이 뭐에 대한 권리? 물건. 그래서 요 사람이 요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무슨 성? 절대성.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그 다음 또 내만이 권리자다. 이건 무슨 성? 배타성. 그지? 무슨 성? 배타성. 그래서 내가 권리자니까 나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은 뭐 하지 마세요? 손대지 마세요. 이런 절대성 배타성의 관념성에 의해서 물건은 반드시 뭐한다? 반드시 뭐한다? 공시. 이게 공시의 원칙이에요. 오리지널. 무슨 시? 공시. 공시가 뭐를 공시라노? 빨리 읽어라. 공시를 뭐를 공시라느냐고. 공적으로 표시. 뭐로 표시? 법인을 뭐를 법인으로? 그렇지. 법적으로 인정해 준 사람. 뭐가 아닌데? 사람은 아닌데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인정해 준 사람. 이 법인은 그게 두 가지. 무슨 법인과? 사단법인과 무슨 법인? 재단법인. 그러면 이 법인이라는 말은 사람의 단체에 대해서 법적으로 인정해요. 재단법인은 재산의 단체에 대해서 법적으로. 그러면 이 법인이라는 말 안에는 뭘 내포하고 있네? 단체. 단체가 사람이 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건 무슨 등기? 설립등기. 그럼 이런 단체가 법인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설립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단체를 무슨 격 없는 법인? 법인격 없는 법인. 이러네. 그 법인격 없는 법인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노? 파파파 이제 뭐 종중, 문중, 교회, 동창회 이런 거 이게. 응? 되겠습니까? 그러면 법인격 없는 법인은 사람이다 아니다? 항상 우린 법률적으로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와, 뭐 안 했기 때문에 등기. 근데 예외적으로 사람처럼 취급하는 게 있잖아요. 등기법. 원래 사람이라야 소유권 가지거든. 동물은 소유권 가진다 못 가진다? 못 가지거든. 그러면 자연인과 법인은 정식적으로 사람이다. 무슨 등기했기 때문에 설립. 근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사람처럼 취급하는 거 무슨 격 없는 법인이 법인격 없는 법인이 등기법에서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하네. 또 소송에서도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네. 이건 무슨 법인? 사단법인. 계속을 풀어 빨리. 뭐의 단체에 대해서? 사람의 단체에 대해서 법정에.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사원, 구성원이 있어야 되고, 사람의 단체이니까 의견을 집약할 수 있는 무슨 총회가 있어야 된다? 사원총회. 무슨 총회? 사원총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의 단체는 의견이 분분하면 차라리 단체를 공중분해시키는 게 낫다. 그걸 무슨 해산? 임의해산. 이런 말씀 되게. 그러나 재단법인에서는 사원총회 해산 이런 단어가 없다. 그래서 재단법인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총회 결의석. 금방 아까 재단법인은 재산의 단체거든. 재산의 뭐만 있으면 되냐면 출연만 있으면 되거든. 그래서 재단에서 총회 결의서 제출해 등기법에서 됐습니까? 무슨 템? 그렇지. 재단법인에서 총회 결의서가 들어있다. 무조건 OX? X. 그렇지. 총회 결의서는 어디에서만 나오는 단어? 사단일 때. 무슨 단? 사단 할 때 총회 결의서 제출한다. 그러면 사단이 총회 결의서를 제출하는데 유리할 때 제출한다. 불리할 때 제출한다. 불리할 때 처분하거나. 그럼 만약에 또 이제 등기법 그런 거 나오거든. 큰 거. 그럼 만약에 사단이 취득한다. 사단이 뭐 한다? 부동산을 취득한단 말이에요. 취득할 때는 그때는 사단을 권리자랍니까? 의무자랍니까? 권리자잖아요. 사단이 권리자는 총회 결의서 제출 OX, X 그렇게 하는 거지. 등기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게. 등기는 막 앞대가리 중간대리 여우는 거 아니고 시스템. 무슨 템? 그럼 아까 했죠. 사단이 뭐일 때? 의무자일 때. 그럼 주는 경우를 매도할 때는 의무자 매도인은 사단이 의무자로서 등기할 때는 총회의 무슨 서? 결의서. 근데 재단이 의무자로서 등기하는 경우 결의서 이런 말 나오면 OX, X. 왜? 재단에서는 결의서 이런 말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 그런 거네. 다시 돌아와서 이게 무슨 시? 공시는 뭘 공시하노? 공적으로 표시. 그래서 등기부 하면 무슨 지? 누구든지
등기부 하면 무슨지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고 등초본 교부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이게. 왜? 공시가 주목적이니까. 그래서 우리 집 위에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등기부 열람해 보면 되지. 대법원 사이트 가서 700원 주고 결제하면 딱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근데 동사무소에 가서 거기 사는 사람 누구요? 알려주면 개인정보라고 알려준다 안 준다? 안 주잖아요. 근데 등기부 대장은 주목적은 뭐가 주목적? 공시, 무슨지, 누구든지 열람. 그래서 등기부 이런 말 나오면 무슨지, 누구든지. 근데 부속서류 하면 누구든지 이런 말 쓰면 OX, X 무슨 관계에 한해서 예, 그렇지. 되겠습니까? 예. 무슨 태? 그래서 물건은 사람과의 모의 관계, 물건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다는 무슨 성? 절대성. 내만이 권리자다 무슨 성? 배타. 이런 절대성, 배타성에서 내가 권리자니까 나를 제외하고 뭐 하지 마세요. 손대지 마세요. 그래서 물건의 절대성, 배타성에서 뭐 한다? 공시. 그럼 공시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뭐 등기, 점유, 명인 방법 이렇게 있고. 그럼 채권은 원래 이게 기본적인 거거든.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는다. 이게 채권은 무슨 직? 오직 계약한 사람. 그래서 상대권, 대인권. 무슨 권? 상대권, 대인권. 이렇게 하잖아요. 오직 계약한 사람. 그래서 채권은 원칙은 뭐 하지 않는다. 빨리 원칙은 뭐 하지 않는다. 공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공시하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 뭐 부동산 임차권. 등기약. 그럼 부동산 임차권 등기했습니다. 물권 채권. 채권이지만 이제 무슨 건처럼 물건처럼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이게 그런 거. 그래서 6번에 물건은 배타성을 가지는 물건을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무슨 규정? 강인 규정. 아까 채권은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지? 그럼 강인 규정 대표적인 게 아까 물건 무슨 주의? 법정주의. 채권은 계약 자유. 무슨 자유? 계약. 전형 계약 몇 개? 14개 외에 얼마든지 자기들끼리 새로운 계약 합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물권법 고유의 관습과 정통에 입각하고 있다. OX, X. 여러분 점유, 소유, 점유, 소유, 지상권, 지역권 이런 거 전부 다 외국에서 도입한 거다. 됐습니까? 뭐 저당권 이런 거. 그럼 우리나라 고유의 물권 하면 딱 한 개 무슨 권? 전세권. 외국에는 전세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2번.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3번 이런 거 3번 4번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온다. 이거 어디에 나오냐면 사법시험에 나오는 거다. 어디에 나오는 거? 사법시험. 그지? 근데 여러분 그죠? 나누는 거는 전부 다 여러분 이제 이런 거는 시험하고 관계없다. 이 법계라고 그러거든. 무슨 법의 개통을 줄여서 법계라고 하는 게. 무슨 계? 법계. 법의 개통을 줄여서. 이건 대륙법계와 이거 막 얘기하면 뭐 어떤 선생님 설명하는데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온다. 중개사에서 안 나오고 어디에서 나온다? 그렇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이렇게 나오고 영국과 미국의 식민지를 중심으로 한 영미법계 이렇게. 그러면 이 게르만 법계는 다시 대륙법계는 다시 게르만 법계와 무슨 법계? 로마 법계. 게르만 법계와 무슨 법계? 로마 법계인데 여러분 그죠? 어디가 훨씬 더 발달했겠습니까? 네? 로마법이 훨씬 발달했대. 이게 로마는 옛날부터 있고 게르만족은 여러분 그죠? 게르만족은 이게 근세에 와가지고 어디 와가지고 근세에 와가지고 히틀러 2차 세계대전 있잖아요. 예? 하면서 이제 막 했지. 그 전까지는 전부 다 누가 가서 다스리냐면은 프랑스, 응? 프랑스 왕족에는 도시국가거든. 그래서 여러분 세계에서 중세에 주름 닿던 국가가 어디에? 영국과 프랑스잖아요. 우리 서양사하고 영국과 프랑스 역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하다 이게. 그래서 세계 1등 국민은 누구밖에 없냐면은 프랑스하고 영국밖에 없다고 한다 이게. 나머지는 무슨 똥으로 생각한다? 개똥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이민족에 대해서 배타적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은 막 미국이 하자는데 따라하잖아요.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근데 프랑스는 미국이 뭐 전쟁한다 그러면 너가 해. 나 우리는 안 해.
반대, 이렇게 대놓고 반대하는 국가가 뭐다? 프랑스다, 이게 항상. 왜냐면, 미국을 항상 그런 어떤 조금 그 깔보는 그런 경향이 있다. 어디서? 영국에서 도망간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거든. 근데 이제, 그 게르만, 그게 이제 언제 이제, 2차 세계 하면서 이제 히틀러가 하면서 게르만족이, 굉장히, 우수한 민족이고, 굉장히, 그하고 막 그 자기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뭐 그 유태인 막 학살하고 하잖아요. 예? 막 이게 그것도 무슨 시스템이, 그게 이제 하는데, 굉장히 합리적이고 한데, 대신에, 그 전에는 누가 다 했냐면 다 프랑스 사람이 가서 다스렸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르만족은, 독일은 외국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 못 살았잖아요. 할 때 가장 유학 많이 간 데가 어디 갔냐면은 독일로 많이 가거든. 왜? 이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학비도 싸고 이러니까. 예? 했는데 근데 이제 어디가 훨씬 더 발달했냐면 어디가? 로마 역사와 전통. 그래서 여러분 나누는 걸 잘한다는 말은 발달됐다 안 발달됐다? 발달됐잖아요. 그 어느 게 훨씬 더 나누는 거 우리 점유권과 본권. 일반적인 물건에서 무슨 건을 점유권을 분리하는 것도 어디서부터 왔냐면 무슨 법? 로마법. 점유권과 무슨 건? 본권. 본권을 다시 소유권과 제한물권 이런 나누는 거는 전부 다 어디서 왔다? 로마법. 그래서 개인주의적 특성 하면 뭐? 로마법이고 그 다음에 게르만법은 단체주의적 특성 뭐 이런 거 하면은 단체주의적 특성 하면 무슨 법? 게르만법. 그래서 여러분 총유 공유 있잖아요. 그지? 총유는 단체성을 띠고 공유는 개인주의적 특성 하잖아요. 공유하면 무슨 법? 로마법. 총유, 합유, 단체주의적 특성 하면 뭐? 그렇지. 그런 거. 어디서 사법시험에 나오지. 이게 안 나온다.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지. 또 안 하고 그러면 절마 좀 모르면 무조건 안 나온다 이러는데 아는데 그냥 필요 없으니까.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넘어간다. 한번 읽어보고. 예. 그 다음 7번. 관습상 물건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다. 그지? 1번. 법률 또는 관습부에 임의로 뭐하지 못한다? 창설하지 못한다.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는데 일정한 요건에 지상권, 유산,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데 이때 분묘기지권, 관습상의 물건.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민법에 나오는 관습상의 물건은 딱 두 개밖에 없다. 요 분묘기지권과 뭐 관습법상의 법정상권 두 개밖에.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사도통행권 하면 관습상의 물건으로 인정한다 나오면 OX, X. 그죠? 민법에서 딱 우리 민법에서 나오는 관습상의 물건 몇 개밖에 없다? 두 개. 분묘기지권과 관습법상의 법정. 그 외에 관습상의 물건으로 인정한다 이런 말로 오면 OX, X. 그치? 꼭 기억한다. 그 다음 온천권은 아까 온천권은 관습상의 물건이다 아니다? 아니고 토지 일부. 그래서 따로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없다. 항상 토지와 무슨 게 함께 움직인다. 그 다음 4번. 그래서 3번 틀리고 4번. 동일 소유한 대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자, 경우 하면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이지. 무슨 지상권? 법정. 그럼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이잖아. 그지? 무슨 법상?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은 강행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 305조, 366조 전세권, 저당권 설정 후 달라지면은 그는 305조, 366조 법정상권은 무슨 규정? 강행규정. 관습상의 법정상권은 무슨 규정? 임의규정.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그래서 철거한다는 특약하면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305조, 366조에서 철거한다는 특약해도 무효. 그래서 요 관습상의 법정상권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이상, 없는 한 관습상의 법정상권은 어떻게 한다? 취득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동일한 상태에서 전세권 설정 후 달라지면 몇 조? 305조. 동일한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 후 달라지면 몇 조? 306조. 그 외에 전부 다 어디에 집어넣고 있다? 관습법, 매매, 정력, 교환, 기타 등등. 그래서 법정상 크게 민법에서 인정하는 법정상권 몇 개? 3개. 몇 조? 305조, 366조, 관습법. 305조는 무슨 건? 전세권. 366조 저당권. 그 외에 전세권, 저당권 빼고 동일했다고 달라진 거 여기 있는 것처럼 매매, 정력, 강제경매, 국세천합, 기타 등등 분할 1로 달라지면 무슨 법? 관습상의 법정상권 이렇게 한다. 이게 공매 되겠습니까? 예. 넘어갑니다.
8번. 집에서 풀어와서 해야 되는데 오늘 선생님 딱 검사한다. 그지? 집에서 한번 해가 와야 되는데 해가 와야 해야지. 참 틀려도 괜찮다. 집에서 한번 해가 와야 한다. 자, 8번 갑니다. 1번 O, 2번 O, 2번 제목 붙이라. 권리의 저당권. 2번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권리의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하면 뭐 O. 어디에? 권리의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하면 뭐 O. 이렇게 한다. 이게 요 물건에는 이런 물건 잘해야 아까 등기도 잘할 수 있대. 예? 됐습니까? 부동산에만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하면 OX? X. 어디에? 권리에 하면 무슨 건? 지상권, 전세권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여러분 그 등기 민법은 등기 잘하려면 등기부 구조 완벽하게 이해해야 되고 보는 게 아니고 그 글로 그지? 완벽해. 그 다음에 꼭 한 게 등기부 구조, 등기 종류. 무슨 종류? 등기 종류, 등기 절차. 그 기본 알고 있으면은 몇 개? 몇 개? 6개. 그럼 등기법 시간에 몇 개만 더 맞추면 되냐면 3개만 더 맞추면 되거든. 12개 중에 9개 맞추면 몇 점이고? 75점이지. 등기 12개 중에 9개만 맞추면 몇 점? 75점. 그죠? 지적금 9개 맞추고 그럼 몇 점? 75점이지. 9개만 맞추면 되잖아요. 12개 못 맞추거든. 근데 등기 종류에 뭐 내용의 분류, 기, 변경 영정, 그 다음에 뭐 효력에 따라서 효력에 따라서 뭐 본등기와 뭐 예비등기. 예비등기는 가등기 한 개밖에 없잖아. 옛날에 예고등기 있었는데 효력에 따라 무슨 등기와 효력에 따라서는 뭐 본등기와 예비등기. 예비등기는 딱 한 개밖에 없잖아요. 무슨 등기? 가등기. 가등기 죽어도 시험 문제 나온다. 그 다음에 형식에 따라 주등기와 무슨 등기? 부기등기. 이 등기 종류는 꼭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거 나온다고. 그럼 이 주부기 나오잖아요. 주부기 나오거든. 기출문제 풀어보니까 있잖아요. 그럼 주부기인데 이전 등기는 주부기. 이전 등기는 주부기. 응? 마음대로 하지 마라. 주부기. 마음대로 하지 마라니까. 주부기. 그렇지. 두부류 이렇게 해야지. 항상 시험에는 두부류가 나야지 그냥 해가 아니야. 이건 뭐 되라. 무슨 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 주등기. 을구에 무슨 건 이외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하면 을구 제한물권의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 이렇게 하자는 거지. 맞잖아요. 자, 설정등기 주부기. 주부기 두부류 해야지. 또 주부기 몇 부류? 두부류. 뭐 빨리 떼라. 그렇지. 부동산의 설정. 부동산의 설정. 등기는 뭐 무슨 등기? 주. 권리의 저당권 설정하면 무슨 등기? 부기등기. 요 권리 아까 무슨 건? 지상권,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 요렇게 나온단 말이지. 요거. 부동산의 설정 등기는 무슨 등기? 주. 권리의 설정은 무슨 등기? 부기. 잘 나온다. 주부기. 주부기. 되라. 두부리면 되라. 마음대로 하지 마라니까. 주부기. 두부리 되라 그러면. 무슨 이해관계 그게. 표제부.
표시란 표제부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무조건 100% 표제부는 뭐 주, 북이 없다. 무슨 부에는 꼭 기억한다. 표제부는 뭐 없다? 북이 없다. 북이 어쩌고 다음 중인데 뭐 표제부 표시란 부동산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북이 등기 나오면 무조건 X? X. 무슨 부에? 표제부에. 그래서 아까 등기부를 100% 이해해야 된다 이때. 됐습니까? 그거 아까 제일 등기 공부하는 기본은 무슨 부를 100% 이해하고 등기부, 그 다음 뭐의 종류, 등기의 종류, 그 다음 뭐 등기 절차를 딱 알고 난 뒤에 공부해야지. 그거 가지고 하면 개판대분들 머리 속에서 무슨 뽕, 짬뽕. 저번에 저 짬뽕 싫어하는 데 있잖아요. 아무리 조심해서 먹어도 딱 오면은 빨간 거 딱 튀어가 있대. 앞치마 먹고 먹어도 튀어 있대. 짬뽕 싫어한다 이게. 예? 제일 좋아하는 게 조직적이고 뭐적으로 체격. 그렇지? 요거 표시란 표제부 부동산에 관한 변경 경정은 100% 그렇지. 경정 등기는 100% 무슨 등기? 주 등기. 요거 요 주 그지? 요거 위에 거 주. 요거 그다음에 권리. 무슨 리? 권리 하면 갑과 을구. 무슨 난? 상난. 갑구와 을구. 뭐 이렇게. 을구의 변경 경정은 경정 등기는 여기 이제 요거는 원칙 뭐 북인데 무슨데? 북인데 무슨 관계인이 있으면 계속 읊어봐라.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뭐 빨리 승낙서 또는 판결 등본 판결서가 있으면 무슨 등기? 부기등기. 이게 없으면은 무슨 등기? 맨 끝순위 주등기. 이렇게 하는 게 항상 꼭 나오는데 이게 외우는 게 아니고 시스템. 무슨 탭? 가르쳐 줬잖아 저번에 한번. 기억 안 납니까? 가고 이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등기부 구조, 등기 종류, 등기 절차인데 또 등기에 필요한 서면이 있잖아요. 딱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무슨 장, 대장, 주소를 증명한 서면. 이건 주민등록 등초본, 등본, 대장, 주소, 그 다음에 무슨 거래 허가, 토지 거래 허가, 그 다음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됐습니까? 그 다음 무슨 증명, 인감 증명. 요 중에 꼭 시험 문제 나오거든. 예? 나오거든. 대장은 어떨 때 대장 첨부하노? 이 원칙을 모르니까 원칙을 알아야지. 원칙을 모르니까 이게 개판돼 보는 거지. 대장은 아까 요 표제부 표제부 부동산 할 때 표제부에 대한 변경 경정 표제부에 관한 등기할 때는 무조건 뭘 첨부한다? 대장. 간단하게. 그러면 부동산 어쩌고 저쩌고 표제부 어쩌고 저쩌고 요 부동산 어쩌고 저쩌고 다른 말로 부동산 어쩌고 저쩌고 뭐 표제부 무슨 난? 표시난. 요에 관한 등기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과 무슨 권 보존과 소유권 보존과 이전 할 때 요 대장 첨부하다. 이게 딱 세 개. 그러면 딱 다음 중 대장을 첨부하지 않는 것 하면 몇 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말 딱 나오면은 대장 첨부한다 안 한다? 딱 하는 거. 등기는 선생님이 딱 보면 답이 보이거든. 그걸 막 앞대가리 중간대가리 여우고 하는 게 아니고 요 주소를 증명한 서면 빨리 대라. 빨리 대라. 등기부에 이름 처음 올라갈 때 금방 뭐랬노? 가는 사람 무조건 주소를 증명한 서면 금방 뭐랬노? 금방 제가 뭐랬습니까? 원칙. 등기부에 이름 처음 올라간다. 그럼 매매할 때는 누구 거? 매수인.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무조건 뭐 설정자의 뭐를 주소. 그럼 말소할 때 주소를 증명한 서명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변경할 때 일단은 그럼 특히 그죠? 표시란의 변경 등 이 주소를 증명한 서명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간단한 기본 원칙 이름이 어떻게 처음 올라갈 때 간단합니다. 올라가는 매매에서 누구 매수인데 딱 매매에서 한 개 예외가 있다. 한 개 누구 매매에서 누구 것도 첨부한다? 매도인. 그 외에는 전부 다 원칙 이름 처음 올라갈 때만 되겠습니까? 이름 처음 올라가는 사람 뭐를 성명? 주소를 증명한 서명. 근데 예외 딱 한 개 있다. 아까 예외 누구? 매도인. 매수인권뿐만 아니라 매도인권도 있어요. 그 외에는 무조건 이름 처음 올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토지거래 허가서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인데 허가서를 첨부해야 되는 건 토지거래 허가지역이면 근데 여기서는 그럼 뭘 가겠냐면 허가서를 첨부해야 되느냐 이게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지역인데 하지 않아도 그럼 토지거래 허가서는 허가서를 첨부해야 되는 경우와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거 그걸 가지고 내는데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왜 허가지역으로 선포하노? 투기. 그러면 투기와 관계 때문에 그럼 이 투기가 핵심이지 그지? 그럼 투기와 관계 있는 무슨 건? 소유권, 지상권, 가등기 할 때 토지거래 허가서 첨부해야 되는데 이게 특히 지상권은 무슨 상일 때? 유상일 때 이것도 됐습니까? 예. 무슨 상? 유상. 소유권과 지상권은 무슨 상일 때? 유상일 때도 전부 다 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서. 특히 가등기 시험 문제 잘 출제하겠네. 그럼 특히 만약에 이렇게 유상인데 투기적인데 토지거래 허가적인데 허가서 첨부 안 해도 되는 거. 아까 이거 무상인 경우. 무슨 상인 경우? 무상인 경우. 무상인 경우는 정여. 정여. 그럼 또 지상권이 무슨 상일 때? 무상일 때. 이런 경우는 허가서 첨부할 필요가 없다. 여기는 투기가 핵심이지. 투기하면 투기와 관계 소유권, 지상권, 가등기면서 무슨 상일 때? 유상. 그럼 무슨 상일 때는? 무상일 때는 소유권이 또 정여일 때는 허가서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럼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항상 어떨 때? 절대 농지인데 뭐가 바뀔 때마다? 그렇지. 소유자가 바뀔 때마다. 무슨 자가? 소유자가 바뀔 때마다. 요거는 유상 무상 관계없다. 그러면 정여한다. 농지취득 그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가족에게 정여 농지취득 자격증명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지. 왜? 규칙 뭐가 바뀌니까 형이 동생한테도 하는 것도 소유자 바뀌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가족에게 이전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예? 됐습니까? 예. 특히 이제 형이 동생에게 정여하면은 토지거래 허가는 받을 필요 없지만 왜? 무상이니까 농지취득 자격증명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 거야. 여기는 뭐가 바뀔 때마다 그럼 잘 나오는 게 신탁은 소유자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지. 누가 안 바뀐다노? 신탁 해지. 그거 잘 나온다. 무슨 탁? 신탁. 신탁하면 소유권 이전이잖아요. 신탁하면은 무슨 취득 자격증명?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지. 소유자 바뀐다는데 안 바뀐다 확 집에 간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잖아.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받아야 되지만 무슨 거래 허가는 토지가 신탁은 또 이론상 맡기는 거거든. 그래서 토지거래 신탁 해지 잘 난다. 신탁 해지는 토지거래 허가는 받을 필요 없지만 무슨 취득 자격증명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 그럼 인감증명은 시험이 꼭 나온다. 요 중에 이거 원칙을 가지고 외워야지. 앞대가리 중간대리 외우면 시험장에 생각 안 난다 이거야. 다시 요 대장은 무슨 상과 부동산 표제부에 관한 등기할 때와 그다음 소유권 보존과 이전
그 다음 주소를 정면 등기부에 이름 처음 올라가는 사람 됐습니까? 처음 올라갈 때 그러면 뭐 말소 등기한다 그러면 주소 증명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전할 때는 누구 것만? 이전 받는 사람 것만. 맞습니까? 예. 그런 거지 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는 투기, 소유권, 지상권, 가등기. 그지? 그럼 농지시는 소유자가 바뀔 때마다. 그럼 인감증명은 인감증명. 인감증명. 어? 소유자가 뭐한 경우? 불리한 경우, 의무자일 때. 뭐일 때? 소유자가 뭐일 때? 의무자일 때. 요 인감증명. 요 규칙. 근데 그 다음 또 동의서. 무슨 서? 동의서 제출할 때 동의한 자의 인감증명 됐습니까? 뭐? 동의서 제출할 때. 그 다음에 의무자의 무슨 필정? 의무자의 등기 필정. 지금은 등기 필정이라 안 하고 등기 필정보라 하잖아요. 등기 필정보 제공하지 못했을 때 의무자의 요 세 개. 옛날에 이게 20년 전에 공부한 거예요. 몇 년 전에? 규칙은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칙은? 원칙. 100점 맞으려고 공부하지 말고, 12개 중에 몇 개? 9개. 지적도 12개 중에 몇 개? 9개. 그럼 몇 점? 75점이지. 75점이면 뭐, 원도 한도 없는 점수지. 몇 점?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지. 자, 뭐, 쓸데없는 너무 많이 돼. 어디야? 8번. 그냥 8번. 8번. 그 다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목적으로 할 수 있고, 그지? 8번에 2번. 그걸 권리의 저당권 목적. 어디에? 권리에. 그지? 그 다음 분묘기지권은 물건이지만 온천에 가는 건 독립한 물건으로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 미등기 양수인 하면 절대로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는 없다. 양수인이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뭐 없이는 등기 없이는 취득하는 경우 절대로 없다. 되겠습니까? 양수인은 소유권 관습법상인 아까 관습법상인 물건은 딱 몇 개? 2개. 뭐 분묘기지권과 관습법상인 법정이상권. 그럼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지상권 양도할 수 있다. 뭐 5. 특히 5번 짱 중요. 지상권의 양도와 토지 임대 절대적이다. 다시 지상권의 양도와 토지 임대는 무슨 적이다? 절대적이다. 그 다음 9번 갑니다. 옳은 거. 지상권은 무슨 권? 본권. 본권에 대응하는 개념이 점유권이잖아. 그지? 7개는 무슨 권? 본권. 그 다음에 아까 온천 물 넣으면 무조건 물건이 될 수 없다. 토지 일부. 무슨 일부? 토지 일부. 그 다음 여러분 관습상의 물건 나오면 딱 2개밖에 없대. 2개. 무슨 기지권하고 보면 관습상의 물건 통행권 인정된다. OX? X. 그지? 그 다음에 여러분 걸린 공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제만으로 공연 이용권의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다. 맞습니까? 예. 자유롭게 이용하는 사람은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맞죠? 4번. 3 맞잖아요. 그지?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자기 혼자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 5번. 무허가 건물 양수인은 소유권 격려받아야 하는 소유 관습상의 물건을 취득한다. OX? X. 그래서 맞는 거 몇 번? 몇 번? 4번. 이렇게 해야지. 답은 몇 번? 4번. 고쳐야지. 선생님 5번 돼 있잖아. 이러면 안 되고 선생님이 하는 거 맞잖아요. 답은 몇 번? 4번. 5번은 관습상의 물건은 딱 몇 개밖에 없대노? 2개. 주어. 5번 주어. 미등기 양수인은 절대로 물건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는 없다. 그치? 되겠습니까? 그래서 맞는 건 몇 번?
4번, 그지?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합니다.